어디를 봐도 모든 서구 도시, 마을, 심지어 시골까지도 이제 보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다문화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이름 아래. 그리고 만약 다문화주의가 없었다면 너희는 피시앤칩스만 먹고 있을 거라는 식이죠. 마치 그게 서구의 전부인 것처럼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이제 이런 새로운 생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호주 축구대표팀을 봐라. 프랑스 축구팀을 봐라. 이탈리아 축구팀을 봐라. 그들의 팀에는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정말 많다. 이것이 다문화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이나 축구 선수 2명, 아니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온 크리켓 선수 2명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어디를 보든지 당신의 마을과 도시가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몇몇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영어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도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금 한 벨기에 여성, 가게 주인이 혼자서 가게에 들어온 강도, 즉 도둑을 쫓아내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벨기에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일부러 그녀를 걸려 넘어뜨렸고 그녀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대퇴골이 부러졌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는 노인은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는 아마 50세 정도의 벨기에 여성입니다.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이 그녀를 걸려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출신의 그 도둑이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를 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 밈부터 시작하죠. 알겠죠? 그녀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신론자, 동성애자, 개, 베이컨, 와인, 맥주, 당신의 문명, 당신의 문화, 당신의 전통,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그녀는 자기 문화의 모든 단점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만 이슬람 혐오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당신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권 국가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시간 주 디어본입니다. 여기가 미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미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해본다면 그들 모두가 미국보다 이슬람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여기서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얻는 게 뭡니까?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인종차별이나 편견 같은 건 있고요. 이건 문화전쟁입니다. 이것은 문명전쟁입니다. 우리 서구 문명 전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호주입니다. 이건 영국입니다. 호주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호주인들에게 계속 말하고 경고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이게 다문화주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인들에게는 정말 낯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30살인 호주인들에게도 이건 완전히 낯선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교회나 마을, 도시가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백인이 많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브리즈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브리즈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주나 미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런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런던입니다. 여기가 바로 런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어권 국가들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보도하고 이야기하는 건 앵글로스피어 국가들, 특히 영국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우리의 문화적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잉글랜드가 무너진다면 잉글랜드가 무너져도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가 그 몰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문명적으로도 우리가 영국의 쇠퇴를 볼 때 우리 역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어권 국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일입니다. 가장 더운 날 중 하루에
기록상 가장 더운 날 중에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신의 종교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이것이 새로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입니다. 그는 그들의 영웅입니다. 우리에겐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당신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의하든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면 우리의 동맹국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서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나왔든 간에 물론 트럼프가 이란에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당신과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나 미국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구 문명의 천병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 서구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트럼프를 싫어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케밥을 먹을 가치가 있나요?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판매 전략은 이렇죠. 보세요. 케밥, 샤워르마. 보세요. 축구 선수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건 이겁니다. 5, 6가지 좋은 것들을 위해 이런 걸 받아야 한다는 게 그들의 판매 전략이죠.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즉시 중동으로 추방하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파키스탄에서 자랐는데 그때 항상 궁금했어요. 왜 파키스탄은 서양처럼 될 수 없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엘라베마 출신이든 뉴욕 출신이든 정치적으로 좌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이어지는 차이는 없잖아요. 절대 하나의 문명으로 융합될 수 없는 곳.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건 엘라바마에 사는 앵글로 아메리칸이나 뉴욕주에 사는 앵글로 아메리칸이나 그들은 비슷한 같은 문명에서 왔고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좀 더 자유지상주의적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좀 더 진보적일 수 있죠. 한쪽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고 교파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문명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파키스탄처럼 민족적으로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도 펀자브인과 발루치인은 이 둘은 파키스탄의 두 주인데 펀자브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이고 발루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것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건국된 이후로 발루치인들은 주류 파키스탄 사회나 파키스탄 연방과 독립전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다르며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조차 그들을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워키즘에 빠진 좌파 미치광이 바보들이 사방국가로 데려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생각할 거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충성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충성할 거란 기대가 있습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누가 이 의제를 추진하는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여러분은 침투당했군요. 순니파와 시아파는 지난 1400년 동안 서로를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순니파 대 시아파의 정치가 뉴욕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아름다운 분리. 이제 그는 좌파의 총아입니다. 여성들은 어디 있죠? 여성의 권한 강화를 말하던 그 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여성을 믿으라고 했죠. 그들이 미투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40년 동안 5만에서 6만 명의 영국 소녀들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완전히 침묵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침묵입니다.
완전히 침묵입니다. 모든 여성을 믿으라고 말하던 때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2010년대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때 기억나시나요? 한 여성이 저 남자와 어색하게 데이트했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남자의 경력은 끝나버렸죠. 끝났어요. 완전히 끝장이죠. 저는 어떤 이상한 사람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이상한 사람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이 미친 사람들의 위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미친 사람들이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히잡은 물론 심지어 부르카까지 쓰고 무슬림 커뮤니티와 연대를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여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인가요? 이 여성은 내 혈통은 나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가게가 나로 끝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여성은 백인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백인들이 유럽에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비겁하고 패배자 같고 자기 혐오적인 사고방식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좌파적인 사고방식은 완전히 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90년대에 자라면서 빌 클린턴의 팬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은 그의 좌파 정치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혹은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세상에 대해 그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빌 클린턴과 오바마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알겠죠? 빌 클린턴은 미국의 흑자, 즉 예선 흑자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알겠죠? 네, 그도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 말이죠. 저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서구 사회의 흔한 결함입니다. 서구 사회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요. 서구 남성들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이죠. 아내를 속이거나 그런 일도 있죠. 이것들은 서구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는 7세기 군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9살 소녀와의 결혼을 정당화하는 것을 다문화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이름으로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민주당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현대 민주당, 즉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것이 버니 샌더스와 AOC, 그리고 이 남자에 의해 힘을 얻은 새로운 민주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들을 지원하는지 아세요? 바로 매튜 하산입니다. 제 생각엔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트윗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 혐오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백인들이 갑자기 움츠러들면서 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 오, 나는 이슬람 혐오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흐디 하산이 독일의 우익 AFD 정치인을 인터뷰하는 이 오글거리는 인터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심한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무슬림을 한데 묶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독일에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죠? 이 AFD 정치인의 오글거리는 반응 좀 보세요. 저는 네, 너무 많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묻겠죠. 당신은 이슬람 혐오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저를 부르세요. 신경 안 씁니다. 네, 저는 이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에 무슬림이 너무 많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말할 겁니다. 당신은 나치입니다. 네, 맞아요. 전 상관없어요. 나가세요. 저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정치인, 지도자, 활동가들이 이런 질문의 소극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잡았다. 네가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지만 네, 무슬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 무슬림들에게 반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설명조차 그들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수식어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정치적 계산 중인가요? 지지층 반응이 걱정되나요? 독일에 무슬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지금 제가 답을 한다면 이 정치인의 행동은 정말 수치스럽네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무슬림이 많습니다. 무슬림이 너무 많으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무슬림이 많다는 건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 원하지 않아요. 이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해리스, 당신은 많은 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움직임을 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계속해왔어요.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요. 기억해야 할 점은 관용, 다문화주의, 다양성 같은 단어들이 미덕처럼 서구 담론에 도입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폴린 헨슨 덕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대놓고 단일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 용어를 대중화시켰죠. 저도 그에 대한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단일 문화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게 우리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어들을 아주 대놓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스노 내셔널리스트들이 그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민족성으로 기결된다고 주장하죠. 우리 사회는 오직 하나의 주된 민족이 지배해야 하고 나머지는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민족이 사람들의 문화를 대표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펀자브인 남성이라면 저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거나 95%의 펀자브 사람들 이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비슷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힌두교도도 있고 시크교도도 있고 무슬림도 있습니다. 세 그룹 모두 죄송합니다. 무슬림들은 항상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95%는 펀자브인이든 시크교도든 힌두교도든 무슬림이든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문화적 특성을 가질 것이고 또 몇몇 차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5%는 호주 문화와는 이질적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 자신을 이 상황에 맞추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족성과 문화적 충성심을 연관짓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이렇습니다. 비백인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은 정치적으로 식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예외도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서구인들이 갑자기 인종차별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죠, 해리스? 우리 서구 문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여기 몇 가지,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6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매우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공평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나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단 하루라도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불법 이민자를 무자비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보트를 타고 오는 불법 이민자는 많지 않지만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약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명을 신청하거나 브리징 비자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서 호주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폴린 헨슨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 인종차별, 나치와 무관합니다. 저는 강제 수용소나 굴라그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떼 수송차처럼 아무 데서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외모만 보고 다르면 추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2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서양 그리고 호주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을 넘긴 모든 불법 이민자를 가차없이 추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20년 전과 다르지만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채택했던 가치관이나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전히 엉망이 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물얼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문화를 환영하기보다 의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충성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것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마을과 도시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런던입니다. 영국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 가서 금발의 백인 여성이 서양 옷을 입고 다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좋아요. 문화를 바꾸고 다른 문화를 환영하는 대신 의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겠어요? 서양은 예전만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너무 환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으니까요. 알겠죠? 세 번째, 특별 혜택을 없애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할랄 도살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키르판도 없습니다. 키르판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특별 혜택도 없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수용급 문화와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어 키르판 같은 것. 알다시피 우리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무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니까요. 1996년에 우리는 포트 아서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20명 정도를 죽였죠. 미국에서 거의 매달 일어나는 대량 총격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동질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호주 인구의 94%가 백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1996년, 제 평생에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호주는 96%가 백인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존 하워드가 와서 여러분, 총을 다 없애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신뢰가 높고 동질적인 사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호주는 마체테 공격의 물결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백인 호주인이나 중국계 호주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청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청년들이 멜버른 거리를 돌아다니며 거의 매주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고 도륙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지사 자신타 앨런, 노동당 주지사는 마체테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존 하워드가 30년 전 했던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범죄자들, 이 아프리카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체테를 반납할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마체테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동질적인 사회와 다문화 사회의 차이를 보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화를 바꿨고 호주가 단일 문화 사회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것, 모든 문화, 제2 세계, 제3 세계,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온화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 아니, 난 괜찮아. 알겠죠? 호주에서는 호주 문화를 따라야 합니다. 호주는 무기 없는 나라입니다. 호주에서 마체테나 총, 야구 방망이, 크리켓 방망이 같은 걸 소지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잡거나 체포하면 즉시 추방입니다. 즉시 추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민이라 해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의 시민권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혜택을 없애세요. 지금은 그 단계만 고수하세요. 할랄 도살도 안 되고 부르카도 안 되고 키르판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거운 벌금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나치처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직 완전히 나치처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무거운 벌금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으면, 그리고 사실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벌금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있잖아요. 예전에 호주에서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는 하루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보안관이 올 겁니다. 그는 당신의 물건, TV, 가구를 압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국가에 돈을 빚지고 있다면 $100마다 하루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벌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체테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거운 벌금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비시민권자를 추방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친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시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서방 국가에서 다른 서방 국가로 옮겨 다니면서 친하마스, 친헤즈볼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아니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꺼져.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무거운 징역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시민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복지를 가차없이 삭감해야 합니다. 영국의 복지 지출이 이제 소득세 수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복지 수급자,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한 공식이고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간호사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그 간호사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5명의 부양가족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호주에서도 센터링크를 통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당 정부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보육원에 가보세요. 요양시설에 가보세요. 전부 외국인입니다. 네, 그들은 외국인이고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옵니다.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데려오는 간호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 사회적 비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지를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 출신 거주자와 시민 모두 복지 지급을 줄이세요. 기여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감당이 어렵습니다. 서구에서 삶을 꾸릴 수 없다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하루도 센터링크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금을 냅니다. 제 세금 고지서는 누구를 위해 계속 오르고 또 오를까요? 저는 호주 부모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게 기쁩니다. 호주 연금 수령자들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기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만약 저를 강제로 시킨다면, 사실 있잖아요. 저는 전업 온라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태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나라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세금, 제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빼앗아서 호주식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려 한다면 저는 거기에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영국인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100만 명의 영국인들. 역사적으로 영국 사회에 기여해온 사람들.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출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가차없이 삭감하세요. 그들은 스스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제 이건 좀 가혹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가혹한 범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소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모든 비자 소지자는 추방됩니다. 그냥 추방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좌편향 판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예측했는데 호주와 영국에서 이중잣대 사법 시스템을 오래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호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미소 짓는 강간범을 보세요. 이라크 난민이 투움바에서
14세 소녀와 관련된 아동 성범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피했습니다. 투움바는 매우 백인들이 많은 시골, 매우 백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법원에서는 그가 스냅챗으로 여학생에게 연락해 외딴 전망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서구 사회는 예전에는 그런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했는데 이제는 12개월 집행유예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12개월 집행유예 판결의 배경 동기를 아시죠? 왜냐하면 형량이 1년 미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개월이 넘는 징역형을 받으면 비자를 갱신할 수 없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 좌편향 판사가 그에게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좌편향 판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취소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비자 소지자는 모두 질문 없이 추방해야 합니다. 사소한 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이번 사건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비자 소지자는 사소한 경우에도 무조건 추방입니다. 제 가족들은 파키스탄에서 왔지만 비자를 한 번도 초과 체류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 기록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비자를 받고 와서 우리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판사들은 그들이 머물길 원해 제대로 된 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폴린,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귀화 시민이 된다면 저도 포함해서 어린이와 여성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이 박탈되어야 합니다. 제가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살해하더라도 시민권을 취소하고 저를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신성모독죄로 교수형을 당하든 군중에게 린치를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호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리스 수탄, 만약 당신이 폭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신에게 훌륭한 삶을 준 그 나라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진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23년 동안 이 나라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다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도 살해하지 않을 겁니다. 있잖아요. 만약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누가 알겠어요? 저도 살인죄로 기소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화한 시민이라도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하고 그들은 해외 구금시설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호주 시민을 죽이거나 트라우마를 입히면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대신 당신은 해외 구금시설에서 20년을 보낼 겁니다. 우리는 섬이 많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불법 이민자들을 그곳에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외 구금 시설들을 다시 도입하세요. 우리는 땅이 많아요, 여러분. 본토 호주가 아니라 해외예요. 하지만 이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비폭력범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케밥이나 다른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고 외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저는 평생 피시앤칩스를 먹어도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햄버거나 호주식 치킨 파르미자나 그리고 감자튀김도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기, 센터링크 사기, 세금 사기, 폭행 또는 범죄 기록이 남는 다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귀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범죄 말고 운전 위반도 제외해요.
그러면 저부터 추방됐을 테니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 괜찮아요. 하지만 경과가 남는 어떤 범죄든지요. 알겠죠?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해요. 폭행, 한 번의 폭행, 그게 한 번의 스트라이크예요. 사기, 그게 두 번째 스트라이크예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이제는 이런 세상에 라고 생각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스트라이크, 또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동성애자로 카불에서 옥상에서 내던져질 처지라 해도 상관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미리 생각하셨어야죠. 이런 걸 생각했어야죠.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추방하세요. 삼진, 아웃.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강제 수용소나 굴락, 그리고 비백인이라면 나가라는 식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말투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토벌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알라 스바하노 와 탈라의 샤리아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알라 스바하노와 탈라의 샤리아 없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호주에서 샤리아를 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샤리아를 원합니다. 이런 잡종들, 이 모든 놈들, 그리고 이런 찐따들, 그들의 말투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말투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부서진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영혼에는 당신이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계속되고 알라께서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정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 육군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ICE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제하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이 정책들을 채택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는 추방될 거라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나 자기 문화권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나머지는 변하고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 그들은 우리에게 고대 로마 제국의 예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문화적이고 다양한 사회였는지 말이죠. 만약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에서 로마인이든 비로마인이든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겁니다. 아직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을 추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미국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추방하고 그의 나라를 폭격하자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미국 등 서방에 오는 이유가 미국의 폭격 때문이라 말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이 당신을 폭격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미국에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 역사 내내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신을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미국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고 훌륭한 병제를 구축해서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국은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서방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건물을 폭파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우리 건물에 들이받고 싶습니까? 런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기차와 버스를 폭파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본다이에서처럼 우리 유대인을 죽이고 싶습니까? 수천 번의 테러, 그걸 원합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고 폭격할 것입니다. 당신의 서구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미국이 당신을 폭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에 올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미국은 계속 당신을 폭격할 수 있고 미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무슬림들이 힘 있을 때는 스페인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들은 그것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함마드의 가짜 예언이나 예측인데 전 세계가 이슬람에 굴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망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 망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있는 척하는 좌파 미치광이들이 그들을 부추기거든요. 그들은 어서 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망상은 불공평하지 않아도 깨집니다. 보시다시피 제한된 6항목도 그리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가치와 삶의 방식을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성 할례를 하고 간통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동성애자를 옥상에서 던져 죽이고 도둑이나 저 같은 반체제 인사의 손을 자릅니다. 이 모든 것은 꾸란 5장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타락을 퍼뜨리는 자들, 즉 저 같은 사람의 손과 발을 자르라고 했죠. 여러분의 가치는 아프가니스탄에서나 실천하세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건물에 비행기를 들이받으려고 하면 그때만 폭격할 겁니다. 우리 사회 질서를 해치려고 하면 그때만 폭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꺼져요. 이제는 그들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그들이 허점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우리 반체제 인사들, 이를테면 탈이슬람교도들만 데려가니 우리가 망명 시스템을 마비시켜볼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무슬림 내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무슬림 국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합법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6가지는 단호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효과가 없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틀었던 것처럼 가장 고집센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좌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관용의 시대가 고대 중세 사상에 대한 불관용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